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55세 이모 씨가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증상은 심한 복통과 구토. 의료진은 처음에 급성 위염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이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 원액을 반 컵씩 마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말이죠.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디톡스에 좋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라는 말만 믿고요. 결과는 위벽 손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레몬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레몬은 노란색 껍질, 신맛. 그게 전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몬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중간 크기 레몬 하나, 대략 100g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약 53mg입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다음은 플라보노이드, 헤스페리딘, 디오스민, 에리오시트린 같은 성분들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죠. 구연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몬의 신맛을 만드는 주인공이자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레몬 과육만 사용하고 껍질은 버립니다. 하지만 껍질에는 리모넨, 리날롤 같은 귀한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레몬은 면역력 강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핵심은 역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경비병이죠.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냅니다. 비타민 C는 인터페론 생성을 돕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걸 막는 단백질입니다.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이죠. 또한 비타민 C는 항체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항체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했다가 다시 침입하면 즉시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 하나를 하루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물과 함께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죠. 레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말이죠.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레몬 한 조각,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암 다음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순환계 질환이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레몬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 속 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이죠. 여기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가죠. 또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레몬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레몬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보조적 역할이 생각보다 큽니다. 레몬 속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습니다.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이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또한 레몬의 폴리페놀은 LDL 콜레스테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십니다.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 녹차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레몬의 비타민C가 시너지를 냅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레몬 껍질을 갈아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껍질은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하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레몬 3개에서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심장 건강은 습관입니다.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레몬은 그중 작지만 강력한 한 조각입니다. 레몬 다이어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몬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구연산 회로, 즉 크렙스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대사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죠. 두 번째, 폴리페놀의 역할입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의 2008년 동물 실험입니다. 고지방 시기를 먹인 쥐에게 레몬 폴리페놀을 함께 투여했습니다. 12주 후, 이 쥐들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가가 54%나 적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지방 축적 패턴이었습니다. 내장 지방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물론 쥐 실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식욕 조절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펙틴은 위에서 팽창합니다. 포만감을 주죠.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또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악순환이죠. 레몬은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레몬은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죠. 레몬의 구연산과 항산화 성분은 간 기능을 지원합니다. 간이 건강하면 지방 대사도 잘 됩니다. 간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분해되죠. 이것도 체중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 레몬물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사 전에 레몬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레몬즙을 사용하세요. 고칼로리 마요네즈나 시판 드레싱 대신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섞으면 됩니다.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살리는 거죠. 간식이 당길 때 레몬차를 마십니다. 약간의 꿀을 넣으면 단맛도 느낄 수 있고 군것질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몬 껍질 속 리모넨이라는 성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리모넨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다릅니다. 무한정 증식하고 죽지 않죠. 리모넨은 암세포의 자살, 즉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억제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물론 동물 실험입니다.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감귤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구강암, 식도암, 위암 위험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레몬을 포함한 감귤류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DNA 손상을 막습니다. 암은 근본적으로 DNA 변이에서 시작되거든요. 또한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세포가 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레몬의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몬 껍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레몬 과육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껍질에 유익한 성분이 더 많습니다. 리모넨은 물론이고 다른 폴리페놀도 껍질에 집중돼 있죠. 먹는 방법은 일반 레몬은 껍질에 농약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얇게 벗깁니다. 너무 두껍게 벗기면 흰 부분까지 같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쓴맛이 강합니다. 이 얇은 껍질을 잘게 다져서 요리에 넣거나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생선 요리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또는 레몬 껍질을 말려서 가라가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종합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 검진. 이게 기본입니다. 레몬은 그 기본 위에 얹어지는 추가적인 방어막입니다. 레몬만으로 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위험도를 낮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레몬이 소화에 좋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위액은 음식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이죠. 특히 단백질 소화에 중요합니다. 또한 담즙 분비도 돕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됐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분비됩니다. 지방을 작은 입자로 분해해서 소화 효소가 일하기 쉽게 만들죠. 레몬물이 장 운동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늘면서 변이 부드러워졌죠. 레몬의 펙틴도 한몫했습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요즘 디톡스가 유행입니다. 각종 디톡스 주스,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이미 훌륭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과 콩팥이죠. 이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레몬은 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직접 독소를 빼내는 게 아니라 간과 콩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를 중화시켜 간을 지킵니다. 또한 레몬은 간의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립니다. 가장 강력한 해독 물질이죠. 물론 이미 간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레몬이 약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레몬이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 공복 레몬물은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과식한 날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레몬차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생선이나 고기에 레몬을 짜서 먹으면 느끼함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디톡스 주스라며 레몬만 마시거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레몬을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부터는 레몬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레몬은 강한 산성입니다. pH가 약 2에서 3 정도죠. 이게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아십니까? 위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아 에나멜이 손상된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레몬을 직접 빨아먹거나 레몬물을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들의 손상이 심했습니다. 치아 에나멜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죠. 에나멜이 약해지면 치아가 시리고 충치가 생기기 쉽고 치아색도 누렇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레몬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굽니다. 산을 희석시키는 거죠. 둘째, 양치는 30분 후에 합니다. 바로 양치하면 산으로 약해진 에나멜을 칫솔로 긁어내는 격입니다. 셋째, 빨대를 사용합니다. 레몬물을 마실 때 빨대를 쓰면 치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레몬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루 레몬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서 레몬이 소화에 좋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레몬의 산성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레몬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으면 속쓰림, 메스꺼움, 복통이 올 수 있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레몬을 희석해서 먹습니다. 물 1컵에 레몬 4분의 1 정도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립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먹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몬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약을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항생제. 특히 플루오로키놀론 계열 항생제는 레몬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 레몬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암 치료제. 레몬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레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은 입술 부종,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귤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레몬도 피해야 합니다. 레몬 껍질에는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을 피부에 직접 바르고 햇빛을 쐬면 화상,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레몬으로 미백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하지 마세요. 뭐든 과하면 독입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죠. 하루 레몬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위장 문제, 치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나 희석해서 먹습니다.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 정도. 둘, 빨대를 사용합니다. 치아 보호를 위해서죠. 셋, 먹은 후 물로 입을 헹굽니다. 넷, 양치는 30분 후에 합니다. 다섯, 위장이 약하다면 식후에 먹습니다. 여섯,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합니다. 일곱, 피부에 직접 바르지 않습니다. 여덟, 적당량을 지킵니다. 하루 한두 개. 이 원칙들을 지키면 안전하게 레몬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첫 번째, 꿀. 꿀과 레몬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둘 다 항균 작용이 있거든요.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세균을 죽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합쳐지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을 넣어 마셔보세요. 목이 편해지고 기침도 줄어듭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죠.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1세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주면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두 번째, 생강. 생강과 레몬도 환상의 조합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하죠. 레몬의 비타민 C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관절염, 근육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입니다. 5분 정도 우린 후 레몬즙을 넣습니다. 취향에 따라 꿀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이 차를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런데 카테킨은 흡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많이 분해되거든요. 여기서 레몬이 등장합니다. 미국 퍼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에 레몬을 넣으면 카테킨 흡수율이 5배 증가합니다. 비타민 C가 카테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이죠. 녹차를 마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넣으세요. 맛도 상쾌해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연어와 등푸른 생선.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데 레몬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냄새 제거만이 아닙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보호합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생선에 철분이 있는데 레몬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죠. 구운 연어에 레몬즙을 뿌려 먹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5번째, 시금치와 케일. 녹색 잎채소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비타민 C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면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6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산화가 빠르죠. 자르면 금방 갈변합니다. 레몬즙을 뿌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아보카도 토스트에 레몬을 짜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보존됩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 우유와 유제품. 레몬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됩니다. 우유가 분리되는 거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레몬 라떼 같은 음료도 있습니다. 소량의 레몬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유를 마신 직후에 레몬을 먹거나 레몬물을 마신 직후에 우유를 마시는 건 피하세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2번째, 고카페인 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와 레몬의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둘 다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해져서 속쓰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공복에 이 조합은 위험합니다. 물론 소량의 레몬을 커피에 넣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레몬물과 커피를 연달아 마시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피하세요. 3번째, 토마토. 토마토도 산성식품입니다. 레몬과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위산 과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먹으면서 레몬 음료를 마시는 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둘 다 많이 먹는 건 피하세요. 4번째, 고기류와의 과다 조합. 고기에 레몬을 뿌려 먹는 건 좋습니다. 소화도 돕고 느끼함도 줄여주죠. 하지만 과도한 레몬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고기 한 접시에 레몬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5번째, 약물.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정 약물과 레몬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레몬물이 아닌 일반 물로 먹으세요.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레몬 섭취를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용적인 레몬 활용법.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 여기에 꿀을 약간 넣으면 금상첨화. 점심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 올리브 오일 레몬즙. 약간의 소금. 저녁 생선이나 닭고기 요리에 레몬즙. 소화를 돕습니다. 간식 오후에 피곤할 때 생강 레몬차.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자기 전 따뜻한 레몬 꿀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전에 마실 때는
양치를 잊지 마세요. 치아 보호를 위해서죠. 레몬은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플라보노이드로 심혈관을 보호하며 폴리페놀로 체중 관리를 돕고 리모넨으로 암 예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화를 돕고 간 건강을 지원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춥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치아를 상하게 하고 위장을 망가뜨리며 약물과 충돌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방법과 적당량입니다.